됐죠?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자조화, 손해본 과실을 직접 세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수학이 개시된 이후에는 종합위험이 아닌 특정위험, 그런데 몇 개만, 2개만, 적종은 7개였죠? 복분자 무화과는 특정 2종이에요. 7개 중에, 적종의 7개 중에 태풍, 강풍, 우박만 해당되는 거예요. 강풍을 포함한 태풍. 적종 특정 7종 중에 특정 2종이 해당되고 특정한 조건, 즉 담보 조건 동일해요. 동일해요. 오케이. 수학을 개시한 이후에는 저 2가지 위험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해본 과실을 세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구나. 개념 잡히셨죠? 수학전 종합위험, 수학 개시 후 특정 2종. 네.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열매, 과실이다. 이거예요. 네. 그 과실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복분자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종합위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OD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감귤은 셀 수 있죠. 몇 개 낙과됐구나, 몇 개 피해봤구나, 착과된 상태로. OD 어떻게 세요? 복분자 어떻게 세요? 무화과는 셀 수 있죠. 어떻게 세요? 셀 수 없으니까 안 해요. 양을 재요? 양을 재는 것도 있어요. 대추, 매실, 작은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 양을 재다 보면 다 으깨져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 열매의 피해를 보장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매가 몇 개가 이 정도면 피해를 받구나. 계산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가지의 피해를 통해서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수학 개시 후에는 복분자, 가지의 피해를 통해서 OD 너무 많으니까 다 세지 말고 1m만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 들어가시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과실 손해가 뭐지? 착과 감소가 뭐지? 개념 확실히 잡으셔야 되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 근데 그 열매를 복분자나 OD처럼 손해를 직접 어떻게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을 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지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구나. 오케이. 자, 5번째 보장 방식,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의 개수로만 보면은 수학감소 보장 방식보다 많아요. 많은데 시설 작물이 22개, 시설 재배 버섯이 4개, 노지 작물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생산비 보장 방식보다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종합위험, 자조화. 이런 작물들에 이런 작물 뭐가 있었죠? 노지밭 작물은 고추, 브로콜리, 배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작물들에 자조화가 발생을 하면, 종합위험 발생을 하면 생산비를 보장해 준대요. 생산비를.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생산비 아무거나 다 될까요? 제가 계약자인데 제가 농부예요. 제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나는 생산비 여기 새참이 얼마 들어갔고요. 막걸리 값이 얼마 들어갔고요. 이거 생산비예요? 나는 브로콜리 재배하는데요. 이거 종자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요. 농구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요. 이건 생산비예요? 생산비죠. 근데 막걸리 값 생산비예요? 그건 아니죠. 나 농구 이거 사러 왔다 갔다, 수리 왔다 갔다 농기계 하는데 차비 얼마 들어갔고요. 생산비예요? 아니죠. 즉, 아무 생산비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만 생산비로 인정하겠습니다. 보장 생산비가 따로 있어요. 항목이 다 있어요. 그런 보장 생산비를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해주겠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근데 이 고추 이 밭에 지금 생산비가 총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맞네요. 네, 그냥 1,000만 원이라 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 생산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1,000만 원을 다 인정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태풍 발생했구나. 아니면 호우로 다치면서 됐구나. 1,000만 원 다 보험금 지급? 그럼 계산할 게 없겠네요. 당연히 자, 지금 정식해서 또는
작물에 따라서 파종, 씨 직접 뿌리거나 정식 다 다르겠죠. 정식 또는 파종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가서 이제 수확이 종료되면 끝인 건데 지금 사고 발생한 시점이 이때네요. 정식 파종 그로부터 며칠이 경과했네요. 사고 발생한 시점이 이때네요. 정식 파종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네요. 중간에 뭐 수확을 개시했을 수도 있겠죠. 수확 개시일로부터 며칠째네요.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총 생산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이거 무슨 얘기예요?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이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지나면서부터 비료비도 들어가고요. 농약비도 들어가고요. 계속 비용이. 수확을 개시하기 시작하면 이제 판매하니까 생산비를 회수하는 시점도 있겠죠. 생산비가 이때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밭에 생산비 1,000만 원이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한 시점에 이 시점이 얼마 들어갔니? 이 시점이 얼마 들어갔니?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 됐죠? 아무 생산비나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구나. 막걸리 값 차이 안 되는구나. 한 번에 1,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따지는구나. 이걸 나중에 경과 비율이라고 계산을 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딱 따지니까 경과 비율이 30% 나왔어요. 1,000만 원 중에 30%가 이때까지 투입됐어요. 그러면 333만 원을 다 지급하나요? 사고 발생 시점까지래요. 그럼 333만 원. 여기 30% 시점이면 아니죠. 왜요? 이게 고추밭이에요. 여기 멀쩡해요. 피해 없어요. 절반은 아무 피해 없어요. 멀쩡해요. 여기가 다 피해봤어요. 피해본 면적만큼만. 여긴 피해 없는데 왜 보험을 지급해요? 여기는 다 수확해가지고 판매할 거 아니에요. 뭐라 말씀드리죠?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금도 받고 판매해서 수익도 얻고 안 돼요. 이해되시죠? 피해 면적만큼만. 그럼 절반 면적이 지금 피해봤으면 절반 다 지급? 절반에 해당하는 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다 지급? 아니, 뭘 또 따져요. 그쵸? 따져요, 회사는. 계산을 해봐. 다 가서 조사해봐. 이거 누가 조사해봐요? 여러분이 조사하는 거예요. 고추밭에 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만큼 피해받긴 했는데 일부 고추는 멀쩡해요. 일부 고추는 완전히 못 써요. 일부 고추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해 정도를 다 따져요. 아주 세밀하게 20% 구간 단위로. 0에서 20%, 21에서 40% 작물을 다 분류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손해 정도가 이만큼이네. 진짜 심하면 손해 정도가 100%도 나오겠죠. 근데 손해 정도가 이만큼이네. 그만큼만 지급하는 거예요. 다시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이 생산비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까지 피해본 면적만큼 그중에 손해 정도만큼만. 됐죠? 네. 그게 생산비 보장 방식이에요. 자, 이 생산비 보장 방식은 노지 밭작물하고 시설작물 버섯이 있는데 보험금 산정 원리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해요. 네. 근데 여러분은 소 과목으로 나누실 때 생산비 노지 그리고 생산비 시설작물 버섯으로 분류하시는 게 학습에 편리하십니다. 네. 그렇게 부담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구회 시험에 시설작물 중에서 수값 문제가 나왔다가 좀 난리가 났죠. 네. 당연히 제시됐어야 되는 수치를 주어지지 않고 풀라고 했거든요. 암기거리가 좀 많은 부분입니다. 자, 6번째 특정이업 나오네요. 근데 지금까지 특정이업 나왔어요. 적과 종료 후 특정 7종.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 특정 2종. 생략된 거죠. 이름에. 자, 이 친구는 아예 그냥 특정이업 보장이에요. 아까 과수 4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 복분자 무화과는 생육 기간을, 보험 기간을 적과를 기준으로, 수확을 기준으로, 수확 개시 전후, 적과 종료 전후 구분했죠. 인삼은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 기간 전체를
보험기간 전체를 특정 위험으로 보장해요. 오케이. 특정한 몇 개만. 그쵸? 특정한 8개만. 자, 지금까지 특정 7종 적종. 복분자 무화과 특정 2종. 보험기간 전체 특정 8종. 제가 적종할 때 태화지집 끊고 우박 일소 끊고 가을 동상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게 나중에 계산하실 때 계산 문제 적용할 때 편합니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이 친구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종은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암기 팁이 있겠죠? 네.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몰라서 못 쓰시는 건 없어요. 빠뜨리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빠뜨리는 거. 순간 생각이 안 나거나. 그래서 두 문자 암기 팁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강풍을 포함한 태풍이지만 강태우 씨네 집에 폭침하고 폭냉이 있었대요. 폭침과 폭냉. 강태우 씨 집에 폭침과 폭냉이 있었대요. 폭침과 폭냉. 네. 암기하시고요. 특정한 8개만 보상하는구나. 특정 조건 있겠죠. 있어요. 적종하고 복분자 무화과는 제가 아까 담보 조건이 같다. 기억나시죠? 태풍, 강풍, 복분자 무화과, 태풍, 강풍, 우박. 같아요. 근데 인삼은 달라요. 특정 조건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인삼 가셔서 한번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거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이 친구는요. 그냥 특정위험 보장이네요. 특정위험 굳이 따지자면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해요. 아까 수확감소 보장 기억나세요? 1000kg 올해 수확할 거예요. 계산했더니 이 농지는. 근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400kg 수확됐어요. 수확의 감소 얼마? 마이너스 600kg. 보험금 지급 대상.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따지자면 수확량의 감소라고 했냐면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특이하게 피해 면적을 반영해요. 피해 면적. 인삼은 여러분이 앞으로 기본 과정에서 하실 때도 가장 이거 문제 있네. 보장 방식이 좀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데 이런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인삼의 생육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냥 특정 8종 특이한 수확 감소 보장이구나. 면적을 반영하는구나.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종합위험 자조화 농업 수입을 보장한대요. 수입 보장 방식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럼 농가마다 뭐 몇천만 원, 1억을 보장해 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이었다가 감소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어떤 약관이나 교재나 이런 데는 수입 감소 써 있기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수입의 감소를 보장해 준대요.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해 준대요.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해 준대요. 똑같죠, 뭐.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착과 10,000개가 예상됐는데 10,000개가 적과 후의 착과 수를 세봤더니 7,000개였잖아요. 3,000개. 수확의 감소 10,000kg을 예상했는데 수확을 끝내고 조사해서 봤더니 7,000kg이래요. 3,000kg이 감소한 거잖아요. 그쵸? 농업 수입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000원이 아니죠.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종합위험 자조화가 발생해서 실제 수입을 조사해봤더니 700만 원이래요. 3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준이 있어요. 평년에 이만큼 착과될 거야. 평년 착과수 또는 착과량. 평년에 이만큼 수확될 거야. 그럼 이건 평년 수입이요? 이걸 기준 수입이라고 그래요. 기준 수입. 이만큼 수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조화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자조화가 발생하면 왜 수입이 감소?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수확이 적게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해가 있겠죠. 수입이 감소하겠죠. 하나 더 인정해 줍니다. 가격이 하락된 거예요.
가격 하락? 이 감자는 올해 킬로그램당 3,000원이 기준 가격이에요. 농사를 시작할 때 딱 정해져 있어요. 농사 시작할 때 올해 3,000원이구나 기준 가격이. 근데 수확을 끝나고 나서 봤더니 수확기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가격 하락이에요. 기준 가격 대비해서 이건 우리가 물론 계산하는 건 나중에 배우지만 다 산정돼 있는 거예요. 계산법은 우리가 배우지만 근데 나중에 수확기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떨어졌어요. 가격 하락. 자조화가 발생해서 농작물이 수확이 감소됐어도 수입이 감소될 것이고 그렇죠. 수확량이 감소하니까 수입이 떨어지죠. 자조화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 사고 없었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3,000원에서 2,000원으로. 수입이 떨어지겠죠. 그것도 보장해주고. 둘 다 발생했어요. 자조화, 가격 하락. 수익 감소 크겠네요. 좋은 거죠. 굉장히 인기 상품이에요. 저거는 판매 시작되면 바로 마감돼 버려요. 그래서 아직 일부 품목 다 암기하셨죠? 네. 암기 콩, 꼬마, 양양가. 콩, 고구마, 마늘, 양파, 양배추, 가을 감자, 콩, 꼬마, 양양가, 포도. 이렇게 7품목만 일정 지역에서 시범 상품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제가 만약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어요. 가입 가능한 지역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는데 대부분은 뭐 수입 보장을 하죠. 네. 오케이. 자, 마지막 소과목. 농작물 10개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이런 걸 다 추가시켜놔서 그래요. 생산비에. 네.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설은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설은요. 다른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뭐다? 열매. 포도, 대추, 참다래를 재배하기 위한. 과수 중에서 포도, 대추, 참다래를 재배하기 위한 비가림 시설. 다른 과수는 해당 안 돼요.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해가림 시설. 아까 인삼에 폭염 있었죠. 폭염에 굉장히 취약해요. 해를 가려줘야 돼요. 저거 없으면 인삼은 가입이 안 돼요. 시설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재배, 버섯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물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 그리고 농작물 재배보험은 아니지만 가축 사육을 위한 수용을 위한 축사.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시설이 4종류가 있어요. 시설 많이 힘들어 하시죠. 사실 시설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아직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에서 시설에 관해 약간 미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장 방식 종합위험이에요. 종합위험. 자조화. 그런데 화재는 주계약, 아까 주계약, 보통약관, 그리고 특별약관 했죠. 근데 화재는 특약을, 즉 별도로 보험료 내고 나 화재도 보상해주세요, 보장해주세요 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종합위험이구나. 자조화. 축사는 5개만 보상해줘요. 축사 가서 배우시면 되고. 오케이. 종합위험을 근데 우린 지금까지 종합위험, 수확의 감소를, 종합위험, 뭐 수입의 감소를 이걸 지금 배웠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종합위험 뭐를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종합위험이 발생했을 때 뭐를? 시설이니까.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죠. 뭘 보상해 줘요?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손해액 똑같아요.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1000개 중에 500개만 손해구나. 이만큼 피해가 발생해 시설 중에 이만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서 손해액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구나.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예 그냥 새 걸로 교체하세요. 제주도 할까요, 그냥. 아니면 지금 시가로 이거 시가 계산하니까 얼마네요? 시가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조화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시설 피해본 부분의 손해액, 과수 착과 피해 중에 착과 손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 보험은 항상 피해를 다 보상하지 않아요. 손해를 계산해요. 그리고 수확의 감소니, 생산비의 보장이니, 수입의 감소니. 시설은 그냥 손해액을
새 걸로 교체하세요? 아니면 시가로 계산해 줄게요? 둘 중에 하나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 소과목 10개를 저는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추격해서 8개로 해가지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생기초 강의 중간 정도부터 이 각 보험의 보장 방식을 우리 오늘 한 거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 과정에서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보장 방식을. 이해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강에서 뵙겠습니다.